입니다. What would the language be like? 자, 언어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말이야. 언어가 어떨까? If it didn't make any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나냐? 뒤로 넘겨서. 나냐? 그 언어가 있잖아. 어떤 단순화나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뭔가 단순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언어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말이에요. 이해갔어? 여기서 랭귀지를 말한다. 또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race of beings that could know such a language. They would have to know virtually everything in the world to learn all these languag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 어떤 정말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인종이라고 할까요? 그지? 어떤 이런 인종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한 단어를 다 알 수 있는. 자, 그러한 단어라는 건 아직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언어라는 거는 나와 있는 언어가 그러니까 뭔가를 단순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 언어가 뭐 할까? 언어가 어떨 거라고 했지. 그런 언어에 대해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그쵸? 질문만 던졌다고. 그러니까 이거라면 바로 A가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B로 가볼게. By using the same word for different objects, we are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ose things. 자, 다른 사물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양한 사물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좀 더 가봅니다. 자, according to different looking things, spider. 자, 두 가지의 다르게 생긴 것을 뭐라고? 거미라고 부르는 것을. 자, 여기도요.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올씨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콜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다시요. 두 개의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거미라고 부르는 건, 뭐를 전달하는 거냐면, 그것들이 다리가 8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짜고, 그 다음에 곤충을 먹는다. 먹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눈에 띄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점을 전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를 거야. 만약 우리가 그것들에게 모두 그것들 자체의 독립적인 이름들을 다 준다면 알 수가 없겠죠. 까지 됐어요? 오케이? 왕검이건 직검이건 먼검이건 간에 검이라고 부르니까 공통된 특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리가 8개, 거미줄을 짜고 곤충을 먹는다. 그죠? 근데 그거 무슨 거미를 부르던 간에 다 거미라는 말로 통일을 안 해버리면, 그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거는 거미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뭐뭐라고 부르고 전부 다 다른 힘을 줘버린다면 이러한 공통된 특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요. 됐죠? 언어의 무슨 성? 일반성, 단순성에 대한 이야기야. 됐지? 우리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언어의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성, 단순성 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있잖아. 일단 여기 킵해두고 다음 거 한번 가보자. It would be a language in which every word was a proper noun.
자, 그거는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인 언어일 것이다. 그것이 뭔데요? 일반성이 없는 단어. 그치? 자, 이어지네요. 아까 그 데이터 네모랑요. 알겠죠? 일반성이 없는, 일반성, 단순성이 없는 단어. 단어란다, 언어요. 이거는 모든 언어가 다 고유명사인 언어일 거야. 그죠? 왜냐하면 너는 있잖아. 그 어떤 차이를 얼버무리길 원하지 않을 거야. 밴드 사이의 차이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살짝 다른 밴드. 있지? 구렁인지 아니면은 뭐 독사인지 뭐든 간에. 그런 밴드 사이에 그런 차이점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every snake must have its own name. 모든 뱀은 있잖아. 그 자체의 이름을 가져야만 해. 됐죠? 자, 그래서 furthermore 더욱이 every event must have its own verb. 모든 사건은 그 자체의 동사를 가져야만 할 거야. 됐냐? 자,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휘두르는 거지. 팔을.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휘두르는 거지? 이렇게 해도 휘두르는 건데 아닌 거야. 이런 세계는 이렇게 하면 휘두르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 다른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휘두르는 건데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이건 휘두르는 게 아니라 팔을 꺾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죠? 모든 동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사건이 자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 생각하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는 그 모든 사건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야. 부분부정이고요. not every. 전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identical. 똑같은 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1번. 자,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뭐예요? 언어에 뭐가 없는 일반성이랑 단수성이 없는 언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른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언어에 일반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언어에 일반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이스. 그러면 문 여기로 가야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있잖아. 그러한 단어라는 거는 언어의 일반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그런 지침을 좀 조심해줘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아까 여기다가 체크해놨죠? 그죠?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아예 써버렸을 거야. 일반성 변수성이 없는 언어라고. 또 써놔요. 자, 보자. 그런 단순성, 언어의 일반성이 없는 언어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인종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야, 그런데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거야. 모든 이 이름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인간의 언어는 다른 루트를 취해. 훨씬 더 적은 단어들. 자, 여기는, 문법 좀 갈게요. many, fewer, 복수명사요. many, fewer, 복수명사. 자, 여기서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는 much를 쓰지 않고 many를 씁니다. 그래서 many, 비교급, 복수명사.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고사하면서 빡세게 문법을 배워보시면 않으니까. 자, 그래서
with a loss of precision. 자, 정확성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적어진 이름이긴 한데 정확성은 떨어져야지 얘들아. 그치? 하지만 그죠?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죠. 그치? readilly라고 하면 쉽게, 용이하게 라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however, 하지만 this fact is not simply a compromise with our limited cognitive capacity 라고 나와 있어.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있잖아. 단순히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에 대한 타협은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인지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발 4개 달리고 아무튼 거미줄 짜고 좀 곤충 먹고 그러면 좀 생긴 건 완전 달라져서 그냥 거미라 하사 애들아 어우 너무 복잡해 죽겠다 라고 하는 게 타협을 받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제한된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타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타협이 뭔지를 넘어가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가진 단어로 이렇게 다른 사물에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아까 했어요. 됐죠? 안 해도 되죠? 다시 해줘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것들을,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범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은 거미가 자, 거미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다리가 8개고 거미줄을 짜고 곤충을 먹고 그리고 다른 눈에 띄는 어떤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거미에게 모두 그것들 각각의 구분되는 어떤 이름을 줬더라면 말이야. 자, 가자, 과거는 봐야겠어요? 구절에 V의 과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답은 C, A, B였습니다. 자, 41이다. 세트 하고 신나는 해석 테스트 시간을 자신 있나 보다. 혼자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요? 너안 봐요? 저는 대화를 하는 거 알겠어요. 대화문? 대화문? 대화문 그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Translating a literary text is challengi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literary 혹시 나 써야 돼요? literate가 뭐예요? 뒤에 말해봐요. 잠깐만요. 예. 수요? literate. 문학. 그죠? 그럼 literary. 문학. 아니고, 저거요. 아니야.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외울 게 뭐 한두 개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는 알죠. 그래서 너무한 거는 알면 됐어요. 예.
다이어트 봐봐요. 음. 할 수 있는 만큼이요. 너 다리 안 떨면 안 돼. 너 묶어버려. 그래서 다리 안 이사해. 자면 어. 식당. 뭐가 되는 거야? 다리 떨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니 나보다 어. 너 다리 혹시 짧아? 다리가 땅이 안 닿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거다 봐봐.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좀 짧아? 짧다. 진짜 짧아? 미치겠네. 아니야. 예. 아, 근데 녹화가 하는데 이 다리 짧아가 많이 들어가긴 해. 예. 그래? 자, 그러면 틀리지 마요. 근데 이게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니들 머릿속에. 알았죠? 이거 나오면 자, 하면서 맞추세요. 이거 두 개 나오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힌트 하나 달아둬요. 자, 그래서 translating a literary text is challenging, and it's often thought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l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학적인 어떤 글을 번역하는 건 있잖아.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종종, 번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상실이 있을 거라고 말해진대. 까지 됐지? 오케이? 하지만 that challenge frequently inspires creative re-renderings that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라고 들어본 사람,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변환, 녹화 강의 변환 이런 거 해보니 나는 맨날 기다리는 게 렌더링이거든. 자, 렌더. 뭐뭐한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주다, 제공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번역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프로스펙트라고 하면은 가능성이나 예상이라는 명사 뜻이 있는데요.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탐사하다, 탐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탐광이 뭐냐면요. 금을 찾아서 방산을 헤매는 걸 하는 거예요. 그치? 아직 단어 그쪽이 안 떠가지고 지금 모르는 건 위주로 좀 읽어주세요. 네. 자,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잖아. 종종 창의적인 재번역에 영감을 주곤 한대. 그 어려움이라는 건 뭐야? 그 어려움, 이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지. 그지? 자, 그게 어려운 거긴 한데, 근데 이건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혹은 재번역을 하는 거를 그거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 또한 번역에서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럴 가능성을 제공하는. 즉, 번역을 하니까 오히려 영어보다 한국말에서 이렇게 적절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거든. 그치? 자, 그래서 오히려 번역을 하니까 내용이 얘가 더 잘 되는데 할 가능성이야. 그죠? 그럴 가능성을 제공할 창의적인 재번역. 그치?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세탁기 설명서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아. 그지?
그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 세탁기 설명서는 똑같은 그런 창의성 또한 인스파이어 하지도 않아. 그지? 영감을 불어넣지도 않아. 여기 중요하겠지. 부정을 붙이고. nor, nor이라는 게 나왔고요.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to 아니고 이런 거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t이라는 건 세탁기 사용설명서 말하는 거고요. 문장 처음에 부정어 나와서 도치되어서 does is inspire가 되었습니다. 여기 문법 주의해주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생각이 조카 얘기를 좀 할 거야, 이제, 잠깐만. 조카가 이제 특전사가 된다고 지금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분단위로 생활을 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계를 하나 샀어, 도치 돈으로. 근데 이제 군인들이 차는 그 시계가 있대요. 그 고무로 된, 그 왕족들의 그런 시계, 전자시계야. 그래서 거기서 딱 샀는데,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딱 하면서 막 간지 난다고 이렇게 차고 있어.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가 시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용 설명서를 딱 꺼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요만하거든. 다 피니까 사용 설명서가. 근데 그게 시간 설정하는 법이 온갖 나라만 다 써 있는 거야. 정말 한국 그 진짜 한 30개 내보였거든. 그 많은 이렇게 쫙 피어 막 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와, 이 많은 것은 한국어가 없다고 하면서 애가 뭐 전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를 그나마 익숙하니까 일본어는 읽을 수도 없으니까요. 한자도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까만 눈이잖아요. 영어를 보다가 사이그널 시그널이요? 사이그널이 뭐야? 그래서 그냥 자 사용하면서 보지 말고 해보려. 그래서 하루 걸려서 이렇게 삐뽀삐뽀 하더니 어떻게든 이뤄냈어. 해보면서 없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자,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시계 사용 설명서를 내가 막 애를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극성 하프모처럼 A4에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옮겨준다고 쳐. 여기서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 이 사용 설명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번역할 거리가 있을까요? 이건 없다고 그냥 그치? 여기 버튼 두 번 누르면 뭐 설정으로 넘어가요. 이런 거를 뭐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도치 아니고 의문문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봐요. 문학의 언어와 비문학 언어 사이에 대립의 측면에서 대립의 관점에서 됐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철학적인 언어를 위치시켜야 할까요? 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위치시켜야 할까요? 그치? 아마도 철학적인 언어는, 아니 철학은 있잖아. 그런 번역의 경제를 피하길 원할지도 몰라. 자, 이게 뭔 개소리야. 하지 말고. 자, 철학이라는 거는 경제와 어떻게 엮여요? 얘들아, 경제가 뭐야? 경제는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효율적으로 뭔가 하는 게 경제라고 보자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번역의 경제라는 건 손실과 이득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볼까요? That aims for gain in translation, but risk a los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 어떤 번역의 경제냐면요. 번역에서의 이득을 노리지만 손실을, 위험이 있는 그 번역의 경제. 자, 무슨 말이냐면 철학은,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였지? 번역에 있어서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 문학은 번역을 해서 창의적인 렌더링이 가능하다. 그치? 근데 비문학 언어에서는
창의적인 뭔가 번역을 할 거리가 없다. 이 차이가 있었어.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철학의 언어에 있어서는 철학에서는 자,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번역에서의 이득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뭔가 손실의 위험이 있어. 손실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번역하면서 원래 원작의 의미가 뭔가 좀 상실될 수는 있겠죠. 그쵸? 창의적으로 뭔가가 빡 생기기도 하겠지만 원작을 못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번역이라는 거. 그죠? 자, 그런 거를 번역의 경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제가 뭐라고요? 손실과 이득이 있는 거. 됐지? 그런 거를, 근데 철학은 아예 그걸 아예 피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아예 안 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야. 그렇지 않을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래서 철학은 있잖아. 있는 그대로의 뭔가 때묻지 않은 그런 진실을 전달하기를 희망을 한다라는 말이야. 온전한 상태의 그러한 진실. 그래서 뭐 없이, 손실 없이. 그리고 또한 뭐도 없이요. 이득도 없이요. 투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 아웃이다, 얘들아. 또한 아니면 적어도 있잖아. 그거는 그것의 어떤 진실을 제공하는 거를 주저할지도 몰라. 번역. 뭐 하는 거 없이. 자, what a gain, and indeed a gain in depth actually means. 자, 이거 조금 내릴게요. 자, 봐봐요. 그 이득. 정말로, 그리고 정말 in depth.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도대체 그 이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어떤 설명이 없으면 진실을 번역에 제공하는 걸 주저할지도 몰라요. 자, 뭔 소리냐면 이해 가요? 여기까지? 한 번에? No.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철학이라는 거는 그죠? 번역에서 이득을 노리지만 손실의 위험이 있는 번역 경제를 아예 안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철학이라는 건 온전한 상태의 진실을 전달하기를 희망하고 뭐 없이 단 하나도 놓치는 게 없이 그 다음에 또한 더 잊을 것도 더 얻을 것도 없이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그죠? 그리고 최소한 있잖아. 번역의 그 진실을 주는 걸 주저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뭐 말이냐면 번역 안 하려고 한다고. 철학은 내가 어떤 철학에서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에 맡겨서 널리 퍼지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왜 자꾸 철학을 사람처럼 말해요, 선생님? 얘가 그랬어. 왜 아니고. 근데 뭔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은으로 좀 바꿔볼까요? 철학자들로 해볼까요? 자, 철학자들. 됐어요? 철학의 그러한 사상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전달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좀 더 편안하죠, 이러면은. 그죠? 철학은 함부로 번역을 안 맡기려고 한다고요. 뭐가 없이 있는지라는 말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득이 무엇인가? 정말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이득이 무엇인가? 번역을 했을 때 이득이 얻어진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됐지? 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번역 안 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it cannot be a matter of studying stylistic loss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런 문체적인 상실에 대한
상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도 뭔 소리야. 하지 마. 자, 천천히 가보자. Scholastic, 문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말을 좀, 책을 우리 다들 안 읽으니까 잘. 우리 다들 책을 잘 안 읽잖아요. 말을 좀 맛깔나게 하는 김수미 할머니. 알아요? 돌아가서 그 할머니의 욕이 정말 찰지죠. 그쵸? 근데 그 찰진 욕을 번역을 해버리면 야, 이 썩을놈의 자식아, 김치를 짜식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헤이 나 이렇게 자막이 나간다고 하면 뭔 말인지 알죠? 그 맛깔남을 못 살려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뭐 idiot 이 한마디밖에 안 된다고 이런 뭐 얼간이라는 뜻인데, 근데 자막이 달리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의 구수함을 못 살리는 거를 문체적인 상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인데 글로 옮겨서 온 거일 뿐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상쇄한다. 나는 그러한 문제, 그 상실을 없애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도 문체적인 그런 건 없어졌어도, 아니, 그래도 많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김수미 할머니 그 나온 작품을 알게 되었잖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 응? 자, 철학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의 상실인 거야. 근데 이거는 진실에 대한 훼손인 거지. 자, 컴프로마이징. 여기서는 타협 말고 훼손인 거지. 됐죠? 진실의 훼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는 비문학 언어의 측에 두어지는 거를 거절할지도 몰라요. 왜요? 왜 거절해요? 받아들이겠죠. 왜? 비문학은 번역이 된다, 안 된다? 비문학인 번역이 되긴 되지만, 잠깐만. 비문학은 번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야, 그 시계 설명서 생각하면 돼, 그지? 조카 시계 설명서. 번역이 되긴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창의적으로 뭔가 더 붙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번역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치? 그러면 이 철학은 비문학 측에 두어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refuse가 아니라 prefer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훼손되지 않는, 그죠? 온전한 상태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의 그 언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전달만 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자체를 그러한 문체적이지 않은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할 겁니다. 네? 자, 바디오라는 사람의 뭔가 그런 수학적인 글쓰기처럼요. 그래서 어떠한 번역가도 그런 창의적인 제 글쓰기라는 무례하고도 대담한 행위를 하도록 자극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철학,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의 세계를 번역을 한다라는 건 거기에서 그 사람이 번역가가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거니까 이거는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해볼까? 라고 감히 됐냐? 감히 무례하고 그런 대담한 시도는 안 할 거라고. 있는 그대로 할 거라고. 야, 철학자들은 진짜 머리가 좋기도 하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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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사고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거기에 대고 어디다 감히 번역하나 하는 사람이. 그래서 글을 옮기는 것도 토시 하나 안 옮겨야 된대. 알겠냐? 약간 그런 쪽인 거예요. 토시 하나 잘못 옮겨가지고 그 사람의 그거가 잘못 오해돼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나. 철학은 그런 걸 겁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 정도 가지시면 돼요. 이 자신을 하는 거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시 아니라 있을 뿐이에요. 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철학이 그 범위를 높이길 희망하고, 그러니까 뭔가 철학이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아니면 그런 지역적인 전통에 제한되는 거를 피하고자 한다. 그치? 그거는 철학적인 어떤 진실을 세상에 전달하는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긴 할 거야. 어떤 손실과 이득이라는 경제적인 변동 없이 말이야. 됐지? 있는 그대로 전달할 번역 모델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자, 여기 어보이드의 목적어, 동명사의 수동명, 빙 PP 조심해 주세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였어요? 철학을 번영하는 거는 진실을 추구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여기가 포인트였지. 자, as it is.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준비는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